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25년 4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미국 뉴욕 지역의 이 택시 번호판 가격이 어떻게 변동했는지, 얼마까지 올랐다가 폭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국의 개인 택시 번호판 가격이 내리기가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얘기 드려보죠. 자, 일단 미국의 뉴욕 지역 택시 번호판 가격은 한 3억 초반, 2억 후반 정도에서 오랜 기간 거래가 됩니다. 그러다가 2004년 5년 정도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얼마까지 올라가냐? 무려 14억. 네. 3억 초반이었던 택시 번호판 가격이 불과 10년도 안 되는 시간에 14억까지 올랐다가 잠깐 횡보하고 폭락을 합니다. 얼마까지 폭락을 할까요? 무려 1억. 14억짜리가 불과 10년도 안 돼서 또 1억까지 가버립니다. 자, 이건 미국에서 부동산 버블 때 다른 버블들도 다 같이 일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고, 미국은 뉴욕 같으면 개인 택시이지만 이 택시 면허를 여러 개 사서 내가 기사를 고용하고 돌릴 수 있대요. 한국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내가 택시를 양수하면 나만이 운전 가능하죠.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금융 자본들이 이 택시 자격, 그러니까 택시 번호판 가격에 달려드는 것이죠. 특히 이제 버블기에 그게 더 심해지면서 가격은 폭등하고, 근데 언제 폭락했냐? 우버의 기사가 뉴욕 지역에서 굉장히 늘어났을 때, 그래서 일정 이상 숫자가 넘어가니까 확실히 우버가 대세가 되고 개인 택시 인기가 떨어지는 그 순간 내려가다가 서로 팔자 되면서 1억까지 무너져 버렸다. 마침 또 거기에 팬데믹까지 만나면서 완전 최저가 거의 1억까지 100만 불 했던 게 2021년에는 무려 7만 9천 불까지 무너졌다가 지금 한 2억 3억 정도 때까지 다시 회복한 상태다라고 합니다. 일단 오해는 하지 마실 게 우버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은 우버를 왜 인정했냐? 근데 미국은 뉴욕이나 뭐 LA나 소수 지역을 제외하고 도심에서 손을 들고 택시를 탈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빈 차라고 해서 돌아다니면서 손님을 태우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문화 자체가. 그렇게 택시 숫자도 많지가 않고 대부분은 그냥 공항을 간다든지 어떤 특정한 지역. 그래서 택시가 소수 있는 거죠. 어차피 돈이 안 되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차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집에 차 2대, 3대가 기본이고. 근데 그런 미국에서 이제 우버 창업자가 남미 갔다가 바가지 택시를 만나고 미국에 와서 야, 세계 어디에서든 택시가 없는 데서 택시처럼 이동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 그 택시를 신뢰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만든 게 우버. 그러니까 미국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택시가 없다 보니까 자가용으로 택시 운행을 하는 이 우버가 나와도 미국은 막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게 성장하고 이제 세계 시장으로 나오는데, 세계 시장에는 이미 택시가 넘쳐나는 곳들이 있거든요. 한국 같은 곳들. 자, 그래서 이런 한국에서 똑같이 이제 택시를 자가용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난 거죠. 실제 한국에서 초기에 자가용으로 시도를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왜 어렵냐면 그때는 분명히 법적인 맹점이 있었어요. 뭐 렌트카 영역이거나 아니면 일정 이상이거나 아니면 어떤 목적이거나 등등 해서 법에 맹점이 있었고, 그 맹점을 우버나 초기에 아니면 타다 같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공략해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법적 다툼을 통해서 대부분 다 이제 행정 처분을 받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 불가능해요. 즉 예전에는 법이 촘촘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부분을 파고들었다가 이제는 그걸 경험하고 다 틀어막았다. 그래서 이제는 자가용으로 택시를 운행하거나 아니면 뭐 렌트카로 일부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예전처럼 하는 건 이제 거의 불가능하게 다 막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버의 확장하는 것을, 국내에서 점유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얘들이 점유율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자가용을 시도할 수 있는 법 자체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막혔다. 자, 다만 그러면 택시 번호판 가격이 미국으로 본다면 결국 수요가 있으면 쭉 증가하고 경제가 좋은 상태에서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지만 그게 대체재가 있으면 붕괴를 한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떨까요? 첫 번째는 우리 개인 택시에 대체재가 있을까요? 대체재가 없죠. 자, 이제 자가용은 법으로 완전 틀어막혔고 렌트카 마찬가지예요. 소수 있긴 하지만 그것도 차량 대수를 정해줘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렌트카를 이용해서 사업을 막 확장하는 것도 지금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부 뭐 어떤 사업자들이 있긴 하지만 그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존재감은 미미하고 확장할 수가 없어요. 그건 돈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경쟁자가 나올 수가 없다. 택시에. 라는 것이고 그나마 두려운 게 무인 택시예요. 무인 택시는 미래의 경쟁자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무인 택시는 또 문제가 뭐냐 하면 크게 보면 첫 번째는 아직 기술적으로 완성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완성이 되더라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기술적으로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부 지역에서 무인 택시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뭐 전 세계로 그게 보급되기에는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다음 기술적으로 완성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게 막 대량으로 막 차들이 수만 수십만 대가 늘어날까요? 그게 불가능하죠. 우리가 택시 손님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게 무인주행 택시가 나오든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가 나오든 택시 손님은 한정되어 있죠. 근데 그 한정되어 있는 손님에서 무인주행 택시가 만약에 지금 개인 택시나 서울의 택시 절반만큼 보급이 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손님이 늘어나나요? 아니죠. 동일한 손님들을 이제 개인 택시나 회사 택시나 무인주행 택시가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평균 매출이 얼마예요? 회사 택시 기준으로 20몇만 원. 결국은 택시당 평균 한 20몇만 원 매출인데 무인주행 택시가 뭐 서울에 10,000대 보급된다라고 하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럼 걔들이 일매출 올릴 수 있는 게 얼마예요? 끼케봤자 10몇만 원, 20몇만 원이에요. 그러면 최소 수천만 원 이상인 그 택시를 무인주행 택시를 공급해서 고작 하루에 버는 게 10몇만 원, 기본요금 4,800원 뭐 이러면 사업성이 안 나오죠. 결국은 기술적으로도 어렵지만 더 문제는 기술이 완성되더라도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무인주행 택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무인주행 택시가 나왔을 때 우리가 개인 택시, 인간이 하는 택시가 다 운행하지 않아 버리면 그때는 무인주행 택시가 좋죠. 근데 기사님들 무인주행 택시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택시 다 그만두실 거예요. 계속 하실 거잖아요. 수입이 줄어도 계속 하실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 당연히 자본이 투자되지 못하고 당연히 그들은 뭐 경쟁자라고 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문제가 뭐냐. 그럼 경쟁자는 어렵고 한국에서 개인 택시 가격이 내리려면 경쟁자는 안 되는데 다른 영역에 뭔가 있으면 되겠죠. 근데 한국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좋을 때 버블이 가득할 때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한국은 이게 다르죠. 한국에서 택시 가격은 특히 개인 택시 가격은 경제가 나쁘면 가격이 오릅니다. 경제가 좋으면 가격이 내립니다. 왜? 경제가 좋을 때는 돈이 넘치기 때문에 내가 택시 가격 한 1억 2억 하면 그거 가지고 딴 자영업 창업으로 들어가는 거야. 택시 안 하고. 반면에 경제가 나쁘다? 그러면 딴 거 자영업 창업하면 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택시로 사람들이 더 몰려들죠. 그래서 한국에서 택시 가격이 내리려면 경제가 좋아져야 돼요. 화랑이어야 돼요. 서울의 택시 가격이 지금 1억이 넘었지만 1억 1,500 정도 하죠. 근데 그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7,500, 600 이 정도 했습니다. 네. 왜? 그때는 돈이 그래도 사회에 많았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경제를 예상해 보면 되겠죠. 자, 일단 가까운 시점에 IMF는 한국의 성장률을 더 낮춰서 1%로 전망합니다. 사실상 1% 성장이면 성장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한국의 내수 경제가 국가의 경제 성장에서 기여하는 정도가 국가 단위에서 본다면 최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업은 괜찮아요. 대기업은 괜찮은데 문제는 내수 시장이 전혀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최악이죠. 그건 우리들이 잘 알죠. 많은 사람들이 대출이 많고 부동산 대출 다 묶여있고 빚이 너무 많고 쓸 돈은 없는데 물가는 높고 그러다 보니까 내수 경제가 안 돌아가요 지금. 우리가 성장률을 보면 24년 2분기에 마이너스 0.2, 24년 3분기에 0.1,
24년 4분기에 0.1, 25년 1분기에 전망치가 0.2입니다. 우리가 4분기 이렇게 성장이 1%가 안 되는 해는 IMF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최악이에요. 자, 더 무서운 건 이제 우리의 성장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기사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아우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맞아요. 실제 물론 자영업자들은 항상 힘들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진짜 대한민국은 IMF 이후에 가장 힘든 내수 상황입니다. 더 무서운 건 IMF 때는 우리가 국가가 젊었어요. 그때 노인 인구가 5%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노인 인구가 20%를 넘었죠. 자, 그때는 젊은이들이에요. 잠깐 자고 일어나면 체력이 회복되는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경제가 다시 금방 좋아졌지만 지금은 우리는 사실상 여든의 어르신들 노인이신 거예요. 그때 뭐 어디 뼈 부러지고 하면 큰일 나죠. 근데 지금 우리 경제는 여든 노인분이 뭐 허리나 다리 뼈가 부러진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우리의 경제는 이제 성장하지 못해요. 자, 이 상황에서 내수가 지금 어떻냐? 쉬었음. 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거예요. 그 쉬는 사람들만 해도 지금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저기에서 50에서 59세면 한참 일해야 될 때예요. 근데 50에서 59세도 25년 3월 기준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었음 사람이 39만 명이 있습니다. 40대 27만 명, 30대 29만 명. 굉장히 많죠.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조차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실업자도 아니에요. 실업자면 이 쉬는 상태에서 일을 가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실패를 하다 보니까 그냥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건 실업도 아니고 그냥 자포자기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상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률 7.5%.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최고. 50대 고용률 12개월 연속 감소. 자, 50대 자영업자 지난 2월 기준 13개월 연속 감소 추세. 자,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 브랜드 수는 통계 이후 최초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1년도 안 돼서 폐업을 합니다. 서울의 2024년 개인 파산 10명 중 8명이 가장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그 50대들입니다. 2034년까지 자,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나쁜데 기본적으로 개인 택시 가격은 언제 오르죠? 경제가 나쁠 때. 그다음 두 번째는 경제가 나쁨에도 택시를 살려는 사람이 많아야 되겠죠. 우리가 2034년까지 50대가 얼마가 은퇴하냐?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의 50대가 2034년까지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9년, 10년 동안 은퇴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개인 택시를 살려는 사람은 정말 끝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뭐 하겠어요? 안 망하고 첫 번째. 나중에 돈을 그래도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어야 되면서 그래도 내가 일을 하면 돈은 어느 정도 뭐 몇백이라도 벌어야 되고 그다음 난 간섭 받지 않으면서도 시간이 좀 자유로운. 자, 이런 일이 뭐가 있습니까? 50대가 할 수 있는 게. 개인 택시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 택시 매수 대기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인 택시의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 택시는 지금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도 책임은 못 집니다.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냥 하나의 운전기사일 뿐인데. 그래도 돈이 있다. 근데 내가 딱히 다른 일 할 게 없다. 근데 개인 택시는 할까 말까 걱정이 된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 택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거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다.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대출은 받을 수 있다. 근데 개인 택시를 대출받아서 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 라고 하면 제 주변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개인 택시 하십시오. 대출받아서 하십시오.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차피 택시로 많이 못 벌어도 어차피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지나면 대한민국의 상황으로 본다면 꾸준하게 나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렇다. 지금 대기장, 이게 영종역 대기장인데
제 순번이에요. 앞에 2대 빠졌네요. 여긴 잘 안 빠지는데. 또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십시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